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 대상자는 참 좋은 여행사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만들게 한 여행업체입니다. 무리하게 작은 배에 승선하도록 한 그 여행사가 바로 참 좋은 여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행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과 오버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헝가리 참사를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 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참 좋은 여행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여행사길래 이런 대형 사고를 낳았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의 과거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이라는 표창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공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검증해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말을 들어보면 참 좋은 여행사는 지나치게 업무 강도가 높고 일하기가 힘든 직장이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빨리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직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참 좋은 여행사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취직 많이 되겠죠. 취업자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표창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으뜸 기업 표창 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때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됐나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는 조직 내부의 문제들로 신입 직원들이 퇴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사는 어떤 여행사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17년 여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1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 으뜸 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는 등 승승장구한 기업입니다. 일반 여행 고객의 경우에 2017년 여행사 고객 만족도 1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창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 여행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3월 8,900원이었던 참 좋은 여행사의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서 1년 만에 14,100원까지 오를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헝가리 비극이 일어난 후 31일 현재 6,5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창, 원래 대통령 표창이나 무슨 장관 표창 같은 것들이 일정 기준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행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를 믿고 이 여행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여행사인 줄 알고 갔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여행사에 본인 이름으로 표창을 해줬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만 알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왜 이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약 1호가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경제 참모들이 잘못 길을 잡아서인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실업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OECD의 다른 국가들은 엄청난 취업 호황을 누립니다. 미국은 거의 반세기 만에 최고라고 그러고 일본은 몇 년 전까지 청년 취업 갑자기 폭증해서 지금 해외 젊은이들을 찾으러 다닐 정도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실업이 최악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엉망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54조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일자리 만든다고 투자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36시간 이상 일하는 고급 일자리는 줄고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려고 했지만 그나마도 실업률 전부 다 지금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 마찬가지입니다. 16년 만에 아마 최악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런 기업, 일자리의 품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참 좋은 여행사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덩달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업, 참 좋은 여행사 이미지가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고객들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신뢰도를 믿고 참 좋은 여행사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일자리 어떤 기업을 심사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뉴델리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언론 사이트도 그렇고 지금 SNS 공간에도 지금 이 참 좋은 여행사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뉴델리 기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는 1년에 3회에 걸쳐 100명 혹은 그 이상을 직원으로 뽑는다. 실질적으로 3, 4개월에 30명 이상 채용한다. 입사 6개월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정직원 전환형 인턴 제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사내 부조리가 심각해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 않다. 매기수 인턴들 중 10 내지 30%는 6개월 이내에 그만둔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어도 3년 안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것은 뉴델리 기사입니다.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 좋은 여행사의 일자리는 아주 불량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대통령 이름의 표창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의 표창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무진 애를 씁니다. 왜? 이걸 받아서 딱 걸어 놓으면 광고하면 사람들이 훌륭한 기업이구나 생각하거든요. 로비도 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델리 기사처럼 이렇게 직원들이 퇴사 비율이 높다면 이건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뉴델리에 소개됐던 그 요인을 보면요. 압도적 업무량, 비효율적 업무 방식, 여행업의 콜센터와 등이 퇴직이나 전환 많은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 대리점이 별도로 없고 90%가 넘는 여행 상품을 서울 본사에서 다루는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판매를 하도록 노동력이 강조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어떤 기업을 뽑을 때 기준은 이렇다고 합니다. 고용 창출 실적, 청년 고용 우수, 여성 장애인 고령자 배려, 정규직 전환, 일생활 균형 실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좋은 여행사가 얼마나 적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참 좋은 여행사는 삼천리 자전거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라고 합니다. 2007년 분할됐고 최대 주주인 삼천리 자전거는
38.6%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참 좋은 여행사의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아무래도 이 회사가 무리하게 여행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사고는 사실은 여행사 잘못도 있고 또 운도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작은 배에 여행객들을 태웠는가? 이거는요, 생명을 담보로 싼 가격에 이렇게 세일즈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한 상품 아닌가? 어쨌든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유람선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여행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사가 이렇게 운영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운영이 되는데도 일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창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좋은 여행사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레테르를 이용해서 홍보됐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행객들이 이 여행사를 찾았다고 볼 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외교부 장관이 현장으로 간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사고처럼 대통령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적인 관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협조를 부탁하고 같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의 사법체계가 있고 경찰, 검찰이 다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가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사고가 났을 때 외국 대사나 외국 외교관들의 압력에 따라서 일이 변하거나 하는 적이 있습니까? 사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일처리는 아니라는 이런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4시간 정도 늦게, 자,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현장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하게는 3시간 45분 뒤에 오전 8시에 등장해서 첫 번째 지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늦습니다. 좀 더 일찍 할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가서 유속이 급한데 사람을 몇 명 구하느냐, 지금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예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월호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전대통령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안전사고가 왜 이렇게 잦은 겁니까? 심심하면 장관이 무슨 전수조사 한다느니 한다느니 다 했다는데, 심심하면 불나고 심심하면 사람들이 단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 다 선진국형 사고가 아닙니다. 후진국형 사고들입니다. 사우나장, 배, 이것이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꼭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해야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연기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행정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 지금 대한민국에 여행자가 몇 명입니까? 해외 여행자가 엄청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외교부 장관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이 헝가리에서 일어난 참사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 좋은 여행사가 문재인 대통령 표창받았다는 단순한 이 사실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여행사가 일자리 얻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렸나가 눈에 보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표창을 하십시오.
지금 이번 사건이 나니까 이렇게 많은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떠오르고 뉴델리는 아예 기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물론 이 기업도 그게 아니라면 반론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